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 기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투시도를 그릴 때 나타나는 왜곡 현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는 치수만 가지고 그리면서 왜곡 없이 원하는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투시도 전문가들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건축 실기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특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한 평면도를 준비했는데요. 4m에 6m인 실내 공간입니다. 왜곡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로 세로 500 간격인 그리드를 그려놨고요. 현재 이 도면은 스케일은 30분의 1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치수만 가지고 그리는 투시도법 책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방법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를 먼저 보통 그리죠. 그러면은 30분의 1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눈높이는 1500으로 하고요. 천정고는 2400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6000이었죠. 6000이니까 대략 이런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정면도가 그려졌습니다. 눈높이 선은 1500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심 시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평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략 중심 정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점이 베니싱 포인트가 되죠. 자, 이렇게 정면도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소실점도 구해졌으니까 정면도의 모서리의 각 점을 지나는 선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게 정면도예요. 치수만 가지고 그리는 투시도들은 이 정면도 자체는 지금 현재 30분의 1입니다. 앞쪽으로 나오면서 지금 그려질 거니까 깊이를 구하기 위한 평면도도 좋고 측면도도 좋고요. 보통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직선을 내려주는데 이거는 평면도를 가지고 그릴 때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한쪽만 내리셔도 다 구할 수가 있죠. 이만큼이 4000입니다. 투시도는 원래 우리가 상자를 들여다보면 저 맞은편 벽이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평면이 이렇게 올라와서 바닥을 이루고요. 벽면도 있죠. 그래서 실내 공간, 가로 4m에 6m인 평면을 갖는, 아니면 이런 깊이를 4m의 깊이를 갖는 이런 전개도를 그려서 하나의 박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평면도를 이용해서 올려서 그리지만 측면도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쪽 측면도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이 천정도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쪽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탠딩 포인트를 구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시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나는 여기까지 그릴 거니까 실내 지금 깊이가 4m인데 그러면 이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걸 봤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그려야 되겠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뭐죠? 스탠딩 포인트, 아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평면을 내가 여기 서서 이렇게 1.5m 높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게 지금 이게 우측 측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실내 공간이 다 그려졌습니다. 일소점 투시도는 여기 높이하고 이 폭들은 다 나와 있죠. 이 깊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깊이를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측정해서 올려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도면에 가로 세로 500인 그리드가 있었죠. 패턴이 있었죠.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측정해서 그냥 나와도 되고요. 여기서 측정해서 이렇게 올려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인면을 가지고 그려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림이 커져 가지고 화면 안에서 이 스탠딩 포인트를 구할 수가 없으면 여기에서 이런 인면을 그려놓고요. 깊이가 4m였죠. 우측 인면도죠. 여기서 45도 선을 그려주면 여기가 바로 DP, 거리점이 되는 거죠. 여기는 평선이 되고 여기는 그라운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바닥에 500 간격의 그리드가 있습니다.
자, 이 평면에서 지금 이런 선들을 다 그렸습니다.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사실은 아무 데서나 45도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나머지 정사각형들도 완성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내 투시도를 그리다 보면 가구에 그리는 가로 세로 정방향이 아니니까 깊이는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깊이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깊이 치수를 여기에서 측정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측정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해서 올렸죠. 여기에다가 500 간격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가 500, 500, 500, 500 이렇게 해서 다 체크가 된 겁니다. 이거 정사각형을 한번 보실까요? 자, 두 칸이면 1000에 1000인데요. 많이 왜곡이 돼 보이죠? 자, 그럼 여기에 이 방향으로 놓여 있는 정사각형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해보죠. 이걸 한번 그려볼까요? 다른 색펜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연결해 주면 되죠. 이것도 정사각형이에요. 굉장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왜곡이 돼 보이죠? 조금 굵은 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그린다면 훨씬 더 왜곡이 심하게 보일 겁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니까 좀 굵은 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는 이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조형의 기본 요소 시간에 투시도상의 정사각형을 그리고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었죠. 원을 그리실 때는 이 대각선을 그려주고요. 대략 이 대각선에서 5분의 2 정도는 와줘야 됩니다. 자, 대략적인 원을 그려봤는데요. 왜곡이 상당히 심해지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평면을 가지고 이런 왜곡 현상이 좀 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30분의 1 스케일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은 스케일 40분의 1로 그러면서 치수만 가지고 크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1400으로 하고 폭은 6000이었죠. 대략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평선입니다. 항상 중심 시선을 그려주고요. 자, 정면도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역시 네 방향의 선들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확대되는 투시도를 그릴 때는 이 두 점을 지나서 연장을 하니까 잘못 측정이 되면 밖으로 나오면서 왜곡이 심해지겠죠? 자, 한쪽은 남겨놨습니다. 나중에 그리고요. 이 폭은 6000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그림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크기였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 사이즈에다가 맞춰서 이걸 먼저 측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원래 이 선들은 잘 안 그리는데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남겨놨던 이유는 이렇게 합쳐지면 만나면 여기서 거꾸로 들어가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가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여기에서 그리는 게 뭐냐면 거리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 거리점을 어떻게 구하냐면 실내 투시도를 그릴 때 대략 한 60도 정도로 화각을 정하시면은 거리점을 구하시면 거의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실제 스케일로 구하셔도 됩니다. 이 평면의 스케일이 지금 30분의 1이니까 이 앞쪽 정면에서부터 한 5m 정도 떨어졌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현재는 지금 40분의 1로 그리기 때문에 이 평면의 6000이 실제로 여기서 확대됐지만 여기도 6000이지만 여기도 6000입니다. 단지 여기는 몇 분의 1인지 스케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기준은 여기 바닥이 아니고 이 수평선상에서 60도를 잡아주면은 대략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스탠딩 포인트가 구해지는 겁니다.
30도, 60도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략 60도를 하면 되죠. 자, 길이가 모자라면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화면 밖으로 나갔다. 화면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 대략 조금 전에 60도로 했던 것들을 그 위치까지만 이걸 축으로 해서 이 소실점에서부터 이 길이를 그대로 옮겨서 여기서 구하면은 이게 거리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오늘은 요걸 가지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크기 조절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마지막 점을 지나는 선은 DP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 선을 그리고 여기서 그라운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만나는 점이 뭐예요? 이 점을 먼저 구한 거예요. 이걸 A, B, C, D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 A점을 먼저 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거꾸로 여기는 지금 현재 스케일은 40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깊이가 얼마였죠? 4,000이었습니다. 여기 인면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여기 우측 인면도가 있는 거예요. 저기 안에서부터 A 완점이 찾아졌고, 여기는 B하고 B 완점이고, 여기도 B 완점이 그려졌죠. 자, 이쪽에 침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200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대략 1600 정도로 고요. 이쪽은 대략 한 210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물체는 굳이 여기 있는 DP를 이용하지 않고 이쪽을 사용해도 되죠. 구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같은 사이즈니까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보면 DP가 구해지네요. D 완점, 여기는 C 완점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D점에서부터 저기 있는 소실점으로 그 치수를 연결을 해주고요. 저기 안쪽 최초에 그렸던 이 인면은 40분의 1 스케일이니까 40분의 1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라운드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 그라운드 라인이죠. 조금 전에 침대의 사이즈가 이쪽 D점에서부터 200 떨어진 상태에서 1600이라고 그랬어요. 200이 떨어진 상태에서 1600입니다. 이 위치예요. 그 다음에 침대의 높이를 얼마로 할까요? 침대 높이는 45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450은 여기서 측정을 해서 나와 보겠습니다. 750도 측정해 보겠습니다. 750하고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는 450이었고 여기는 700이었습니다. 침대 구조가 대략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면 750 위치에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450 위치에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여기서 나오는 선들하고 연결을 하면은 그러면 요 폭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건 2100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2100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팀제 디자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다. 여기서 대략 대각선 이렇게 분할을 해줘서요. 대략 봐서 이거 2100인데 여기는 1600이었어요. 이런 것도 비율을 같이 맞춰주는 게 원근법을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입체감이 나는 거죠.
아래쪽에는 반드시 이렇게 그림자 개념으로 살짝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바닥면에 패턴을 그리면 되는데요. 500 간격이었죠. 여기 오른쪽 인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안 나는 점들이 곧 이쪽 깊이가 500이면 여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5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측정 안 했죠? 여기서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도 됩니다. 같은 스케일이죠.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런 모서리들은 실내 공간을 그리다 보면 이 천정에는 몰딩이 있고 바닥에는 보통 바닥면과 만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걸레바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걸레바지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기존 벽체와 바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감재가 위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형태로 되는 걸레바지가 있고요. 아니면은 벽체가 이렇게 있는데 걸레바지를 바닥에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돌리는 어떤 마감재, 안쪽에서 마감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걸레바지하고 여기 있는 걸레바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제 어딘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쪽 선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이런 형태로 그릴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형태로 그릴 것인지 이렇게 단면을 그려주면 조금 한눈에 파악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런 형태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림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천정의 몰딩 부분일 때는 이렇게 진한 선으로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몰딩의 사이즈 또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단면을 이렇게 그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실 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몰딩하고 우리가 투시도를 그릴 때 그렸던 이 선들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신경 쓰고 싶으시면 단면만 살짝 이런 정도로만 해주셔도 여기만 보면 아 이런 어떤 모양의 몰딩이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죠. 여기서도 뭐 그리기는 이렇게 그렸는데 걸레바지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만 앞쪽에서만 나타나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선들만 살짝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그림자만 그려주시면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선의 강약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여기서부터 했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치수만 가지고 그리는 거에서 투시도가 왜곡돼 보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치수만 가지고 그리는 투시도에서 그림의 크기가 정해졌을 때 그 크기에 맞춰서 그리는 일소점 투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투시도법 시간에는 이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점이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